계속해서 3인의 전략 이어갑니다. 오늘 3월 들어서는 처음 이런 흐름인 것 같은데 코스닥은 약세고 대형주가 장세를 주도하는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일시적인 흐름일지에 대한 생각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3인의 전략에서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브라보스탁의 배현철 대표와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금호종금 급등입니다. 금호종금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우리금융으로의 피인수 기대감이 급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급등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11% 상승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국내 반도체주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건설주 반등입니다. 건설주 주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금요일 날 나이키라든지 티파니 실적 개선되는 기업들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뉴스에서는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1%나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는 각 증권사마다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이성호 부장이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시고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세워주세요.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목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적자로 나왔습니다. 별로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칩 판매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지난 금요일 날 10.69%나 급등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주가가 작년 10월 24일 5달러 16센트를 바닥으로 지금 10달러 4센트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유는 디램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올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은 국내 증시에도 적용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월 이후에 24% 정도 오르고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한 서너 달 정도 150만 원 박스권에서 그다지 크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미국보다 좀 덜 오르고 있는데 글쎄 이거를 미국 증시는 많이 오르고 우리 증시는 못 오른다. 이 디커플링의 연장선상에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주가가 5달러대에서 너무 굉장히 적자가 누적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10달러대란 말이죠.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 조금 넘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무 싼 상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좀 높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도체 가격은 아시다시피 12월 이후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상승은 그다지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이 상태가 유지만 돼도 상당히 괜찮다. 원래 이 반도체 가격이 1년에 한 30% 정도 떨어지는 게 당연하게 여겼었는데 오히려 지금 오른 상태에서 유지가 되기만 해도 엄청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기술적인 한계, 그러니까 더 이상 반도체의 생산성을 높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한계, 그리고 사실 제대로 돌아가는 회사가 지금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공급 업체들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한 공급 둔화가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또 전자기기가 많이 늘어나고 전자기기의 성능 향상으로 인해서 디램이 많이 쓰인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수요도 늘어나고 따라서 반도체 가격은 당분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 삼성전자는 워낙 이제 덩치가 크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의 변화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긍정적이다라면서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올리고 상당히 이제 실적도 좋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루 좀 매도가 주춤하다고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렇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수에 비해서 최근에 기관에서 계속 팔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당분간 주가는 크게 여기서 변동이 생기기보다는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조정 국면, 즉 숨고르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업황의 개선은 사실 최근에 눈에 보일 정도로 지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주가 측면에서 반도체 주식 접근하자면은 역시 단기적인 흐름은 수급 상황도 잘 체크해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초반부터 건설주가 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이 원래는 저희 작년 12월 말까지였는데 6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이런 소식이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뭐 대형 건설사들 주가도 좀 강하고 뭐 건설주에 대해서는 오늘 뭐 의견 자체는 대부분 나쁘지들은 않은 것 같은데 배현철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 업종들에 대한 그런 시각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라 그래서 6월까지 취득세를 올해 6월 말까지 감면하는 것을 연장해주겠다. 뭐 이런 발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세부적인 내용은요, 지금 알려진 내용이지만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직 좀 더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 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요, 이번 주에 그 골격만 좀 만들어지고 국토부하고 금융위와의 통과 협의를 거친 후에 다음 달 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이제 그 전 정부에서요,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참 부동산 경기도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하우스푸어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서민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좀 부동산 쪽의 활성화를 좀 일으켜준다 그러면 경기에 어떤 순환작용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증시 격언에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이런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하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쪽에 건설업종 주식은 오늘 매도하는 날은 아니다. 참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특히 이번에 그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관계가 있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부동산 안정 대책이 들어가 있고요. 세제 혜택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규모가 아마 10조 원 안팎으로 될 거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 아마 이제 이번에 강하게 한번 대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그래가지고 바로 또 부동산 쪽에다가 아파트를 막 매수하는 그런 서민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거는 아니다고 좀 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더 이상의 어떤 하락 쪽에서는 방어를 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였다는 데 대해서는 주가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주가라는 것이요,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의 미래를 본다 그러면 저는 이제 건설업종들 중에서도 뭐 오늘 보면은 현대산업이라든지 아파트 쪽에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해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요. 20일 날 대우 인터내셔널하고 공동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8억 1,900만 달러 수주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뭐 SK건설 같은 경우도 나왔고 하나건설도 광물 플랜트 사업, 원유 집수 사업 이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지금 좀 통계적으로 보면요. 3월 중순까지 가장 많은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 데가 삼성물산이고요. 18억 달러 정도 돼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한 16억 달러. 그다음에 GS건설이 11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형 건설사 쪽에다가 이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건설사들은요, 사실은 지금 도읍순위 뭐 대기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이 막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것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들은 언제든지 그런 위험에 그런 내포돼 있다는 거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 방송 통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싼 주식을 많이 가져가는 걸 선호하는데 그것보다는 비싸더라도 좀 고가더라도 조금 더 가져가더라도요. 투자 금액은 어차피 한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에서 맞추신다 그러면 대형 건설사는 오늘 좀 이제 분할 매수 감각에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부동산 경기 대책이 뭐 나올 때 뭐 한 번 더 매도를 하는 한은 있더라도 오늘은 좀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새 정부 들어서 정책 수혜주 1순위로 꼽혔던 게 건설주인데 뭐 업황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될지는 조금 더 확인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뭐 그런 관점에서 일단 1분기 늦어도 2분기까지 실적상으로 뭔가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점도 좀 확인하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키프로스 구제금융 지원 방안 합의입니다. 키프로스 얘기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철 대표가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뭐 지난주부터 우리 그 주식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키프로스가 뭐 사실은 어디에 얼마나 나라인지도 잘 몰랐었는데 지금 2월달 들어서면서 구제금융 얘기가 나오면서 관심 있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 규모로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시장 점유율을 본다면은 우리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위험 요소로서 말씀드렸던 것이 키프로스가 만약에 EU 연합에서 탈퇴를 해버린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제금융을 받았던 나라들까지도 좀 이런 게 파급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됐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오늘 이제 외신을 통해서 보면 키프로스 구제금융을 받아들이는 조건을 키프로스 의회에서 승인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근데 이제 뭐 아직까지 불씨는 좀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좀 찾아갈 때까지는 지금 이 시간 현재도 유로연합, 유로그룹에서 이제 시계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키프로스 얘기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악재 부담에서 벗어난다는 시각으로 대응하신다 그러면은 크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어제 그 지난주에 사실은 그 유럽 시장이나 미국 다우지수가요 좀 너무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조정을 좀 보여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울고 싶을 때 빤때기 때렸다 뭐 이런 표현을 좀 해드렸었는데요. 조정을 보여줘야 되는 데다가 빌미를 제공했는데 사실은 그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을 보면요. 주식시장이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조정폭이 얕다 그러면은 상승폭은 더 클 수 있다는 거 경험적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탈리아 정부에서 구수성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탈리아 정부도 사실은 그 아직까지 불씨가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유럽연합 쪽에서도 구제금융 받으면서도 반대 의견을 좀 많이 보였고 또 이제 정부 연합 정부가 형성이 안 되면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키프로스 사태를 보면서 유럽 중앙은행에서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관계들도 앞으로 조금 묽어질 수 있는 악재가 없진 않지만 그것이 나올 때마다 지금처럼 유연합 중앙은행에서 강력하게 구제금융을 받으려면은 조건을 이제 수용을 하라는 쪽으로 한다 그러면 이탈리아라든지 키프로스 얘기들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잠재적인 악재는 좀 물 건너가는 그런 모습이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그 키프로스 악재들이 좀 물 건너갔지만 악재가 소멸되는 시각이지만 우리 시장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지난주까지도 유럽 쪽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아시아 시장에서도 일본도 최고점을 만들고 이런 모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글쎄요. 그 유럽 쪽에 이런 악재들이 소멸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머징 마켓이라 그러죠. 신흥 국가들 쪽에서 외국인들 자금들이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좀 만들 수 있다.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유럽 쪽의 어떤 악재들이 부담이 진화되면서요. 우리 시장에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순화되면서 다시 한번 수급적인 어떤 개선 요인이 좀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만 듣고 싶을 거고 또 오늘 외국인들 매수하는 측면에서 기관들 또 매수하는 것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수급적인 여건으로서는 우리 시장에 나쁘지 않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등 자체가 뭔가 약간 부족한 반등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외국인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순매도기만 줄었지만 여전히 주식을 팔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 200억 넘게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이성호 부장이 수급 상황 좀 체크해 주세요. 다행히 뭐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 매도가 이제 끝났다라고 안심하기는 아직 뭐 이른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1조 5,580억을 1조 5,158억을 순매도해서요. 2011년 11월 넷째 주 이후에 가장 큰 주간 단위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3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이어졌는데 사실은 이게 뭐 뱅가드다 또는 FTSE 리밸런싱이다 또는 프로그램 만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것이다 뭐 이렇게 뭐 숨겨져 있었는데 이게 끝나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파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제 그 선진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의 그 인터뷰를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베 총리의 통화 기조는 성공적이며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면서 최근 한국 시장에서 돈이 빠져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아시아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진단을 했고요. 한국 시장을 특별히 좀 안 좋다,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한국 시장이 일본에 비해서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 아니냐.
지난 수년 동안 약한 일본과 강한 중국 사이에서 성장했던 한국 시장은 일본이 재도약하면서 좀 주춤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브렉록이 이제 그 한국 시장에서 연초 이후에 얼마나 주식 비중을 줄였는지는 말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많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이머징 시장에서 특히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서 일본으로 옮길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고요. 실제로 블랙락이 아이쉐어 ETF, 아이쉐어 이머징 마켓 ETF에서 최근에 이게 뭐 한 45조 정도 되는데 규모가 거기서 한 10% 정도 환매가 일어났다라고 하고요. 또 그중에 상당 부분이 일본 쪽으로 건너갔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펀드 조사기관 EPFR에 따르면은 지난주에 그러니까 3월 14일에서 20일이죠. 주간으로 봤을 때 미국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20억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물론 그 직전 주인 108억 7천만 달러보다는 유입액이 상당히 줄었지만 어쨌든 유입은 계속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머징 시장에서는 14억 3천만 달러가 순유출이 돼서 그 직전 주 5억 9천만 달러 대비 돈이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시장이 나빠서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시장이 더 좋아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미국이나 일본으로 이렇게 건너가고 있다. 또 글로벌 포트폴리오상으로 보더라도 수익률이 양호한 선진 시장으로 자금이 좀 재분배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하루아침에 이제 딱 그만두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물이 얼마나 계속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급상으로는 역시 뭐 외국인만의 외에는 대안이 잘 없는 흐름이고 그래서 오늘 뭐 반등은 하지만 외국인의 주식을 뭐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팔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불안한 마음이 남아있는 것도 뭐 여기에 원인이 있지 싶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대형주 강세입니다. 아주 모처럼만의 대형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흐름 오늘 일시적인 상황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배현철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오래간만에 이제 대형주 쪽에 거래소 쪽에 이제 종합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삼성전자가 역시 역할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거기다 이제 금융주까지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금융주까지도 좀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기에는요.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의 체감 지수는 나쁘지 않다, 그죠? 물론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뱅가드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물량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으로 본다면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선물 쪽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도 한 3천 계약 이상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요. 종합주가 지수가 오늘 장중 고점 1980포인트를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조금 물러서 있는 것이 아쉬운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이제 그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매도를 많이 하고 거래소를 매도하고 코스닥 쪽에 매수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는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 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항상 매수를 할 때는요, 빠질 때 매수하는 게 아니고 안 빠질 때 매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보면 조그만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들, 은행주들, 특히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뭐 4%, 5%씩 막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건설업종들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반등입니다. 빠지지 않는 시점에서는 매수도 하는 쪽에 그런 매매 감각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다 보면요, 오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그동안 한 3개월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좀 그럴 거다 하는 썰로 가지고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거품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장중에 단타 매매 하신다고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많이 매매를 하시는데 단타 매매 하셔가지고 큰 부자 되시는 분 못 봤습니다. 오히려 종합주가 지수 올라갈 때 좋은 주식 끌고 앉으셔가지고 쭉 그렇게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장세는 외국인들의 매수에 포커스에 맞추기보다는 기관들에다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종합주가 지수 올라가면서 올려붙이는 그런 장은 기관들 매수로 오늘처럼 이런 장이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요. 현대차, 그다음에 오늘 뭐 건설주 중에서 삼성물산,
현대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증권하고 보험주들은요 3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까지만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배당 수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하고 손해보험회사들 이쪽에는요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이제 바닥권에서 처음에 올라올 때는요 시동 걸고 악셀 다 밟으면 바로 60km, 70km 안 나갑니다. 서서히 해가지고 아마 탄력이 붙으면 가속도가 붙는 것이 그 시장 논리인데 오늘 증권주, 보험주들, 은행주들 다 괜찮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쪽에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시는 전략. 포커스는 기관들의 매수 종목에다가 맞추셔가지고 종합주가지수 1980포인트가 돌파된다면 이번 주에 강하게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매 포인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아무래도 1분기 실적에 시장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관련해서 뭐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라든지 종목이 있으면은 이성호 부장이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실적과 관련해서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초 이후에 하락 추세를 보이던 1분기와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난주서부터 이제 그 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증시를 상승시키는 요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실적 상승을 주도를 하면서 뭐 오늘도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IT 쪽이 올라가는 것도 뭐 그와 일단 실적에 기반한 상승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IT를 제외하고는 경기 방어주들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뭐 그다지 그렇게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는 것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은 분명히 좀 존재한다라고 보고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과 관련돼서는 일단 오늘의 상승, 키프로스 문제가 이제 아침에 보도가 되면서 그거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근데 키프로스 때문에 별로 빠진 것도 사실 없었기 때문에 키프로스가 일단 그 합의를 했다고 해도 사실 이게 지금 10억 유로 이상에 대해서 뭐 40% 과세 얘기가 지금 그것 때문에 통과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뒷파장도 좀 40% 헤어컷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그 키프로스 문제로 인한 상승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오늘로 그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내일은 또 이제 그 정부의 그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죠. 지금 GDP 한 0.74% 수준 10조 규모 추경이 발표가 될 것인데 뭐 사실 더 알려진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지라도 일단 뭐 모멘텀은 작용을 할 거고 차츰차츰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뭐 저는 일단 뭐 시장은 지난주 하락한 것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아무리 뭐 좋은 호재가 있더라도 외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매도를 하면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사실 2월 달에 우리 시장이 반등한 것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뒷받침됐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2조가 넘는 금액 중에서 거의 뭐 상당 부분이 중국계 자금이 매수를 했던 거고 영미계 쪽은 뭐 여전히 그쪽에서도 좋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그 선진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이 연초부터 진행이 됐었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이 아직도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된다. 오늘 외국인 매도가 지금 한 800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한 2천억 정도 나왔다면 아마 상승폭을 20포인트 이상으로 갖고 가기 좀 어려운 또 다시 밀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따라서 지금은 일단 실적 뭐 1분기 실적이 이제 다음 달이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별 종목으로는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시장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매도가 일단 멈춰야 실적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 지금 충분히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다고 치더라도 단기적인 시장 흐름, 뭐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